103쪽 볼게요. 자, 여기는 X선하고 CT 찍는 거 있잖아, 병원에서. 그거 원리 설명하는 글이고요. 이것도 EBS 특강이나 아니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참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투과라고 하는 거잖아. 뚫고 가는 거. 여러분들 가끔 X선 사진은 찍죠? CT나 MRI는 아직은 잘 안 찍었을 거야. 되게 심각하게 아픈 거 아니면 잘 안 찍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늘상 찍었을 거고요. 아니면 치과 가도 이쪽 찍잖아요. 치과 가서 찍는 것도 X선입니다. 굉장히 보편화된 그런 방식이야. 니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치과나 아니면 여러분들 흉부를 X선 찍잖아요. 근데 흉부는 좀 헷갈리니까 치과 쪽으로 가자고. 얼굴을 사진을 찍으면 이가 하얘요? 아니면 잇몸이 하얘요? 니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봐. X선 사진을 찍으면 그게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얼굴이든 아니면 흉부든 간에 뼈든 이런 팔 같은 거를 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찍게 되면 뼈는 무슨 색이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봐. 뼈는 무슨 색으로 나오죠? 검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어두운 색이에요? 밝은 색이에요? 뼈는. X선을 확 찍었다. 과연 뼈가 어두운 색이겠느냐, 밝은 색이겠느냐. 물론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어요. 설명이 있는데 니네가 본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더 이해가 잘 되거든. 뼈는 붉은색이 아니라 검은색, 흰색, 어두운 색, 밝은 색. 잘 생각해보면 뼈는 주로 밝은 색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흰색에 가깝고, 그 다음에 뼈 말고 여러분 근육이라거나 단백질 같은 거 있죠? 살 있잖아, 살. 살은 얘보다는 조금 더 어두워요. 근육이라고 합시다. 근육이라거나 지방 같은 것들은 얘보다는 덜 밝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있잖아, 공기. 얘는 완전 어둡죠. 그래서 검은색은 아니지만 검은색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색깔이 나오게 되느냐? 자, 잘 생각하세요. X선이라고 하는 거는 방사성을 쏘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몸이나 통과하는 거잖아. 뼈는요,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통과를 거의 못해요. X선이. 통과를 거의 못하니까 봐봐요. 여기에서 X선을 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는 검출하는 판이 있어요. 그럼 봐. 이렇게 X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가요. 완전 다 지나가면 검출판에 완전히 다 표시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전부 다 통과하니까 전부 다 통과해서 전부 다 검출판에 표시가 된다고. 내가 만약에 먹물을 던져요. 먹물을 던지게 되면 먹물이 다 통과하면 거의 까맣게 되겠지? 그런 개념이야. 그런데 여기서 X선이 지나가는데 뼈가 가리고 있다. 뼈가 가리고 있으면 거의 통과를 못합니다. 거의 통과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도 거기에 찍히지 않는 거야. 근데 근육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통과를 하긴 하는데 한 반만 통과해요. 그래서 얘보다는 밝고 얘보다는 덜 밝은 거. 이 원리를 생각을 해야 돼. 이 원리로 X선을 찍는 거고, 그래서 뼈가 부러졌다든가 하면 X선을 조이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나오게 돼요? 뼈의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 이거 되게 흥미로운 기사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의 폐가 이렇게 있잖아. 어떤 사람이 숨쉬기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찍어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느냐? 풀이 자라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죠. 이런 식으로 폐에 풀이 자라는 거, 그러니까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여기 있는 그 입
아니면 줄기 이런 것들은 X선이 통과를 덜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모양 그대로 X선에 찍히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폐에서 풀이 자라죠? 이거 기사 보니까 실제로 은근히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식도하고 기도로 둘로 나뉘잖아요. 근데 가끔은 식도로 가야 되는데 콩 같은 게 기도로 간대요. 그러면 그게 폐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풀이 자라기에 딱 적합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습도도 적당하고 공기도 있고 뭐 습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도 있고 하니까 막 자란대요. 어떻게 꺼내나요? 글쎄 꺼내기 쉽지 않을걸? 은근히 많은 사례라고 하더라고. 이 원리를 바탕으로 요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X선의 원리를 파악을 해야 나중에 CT도 이해를 하고 나중에 기회되면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MRI라고 하는 것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측정 도구 같은 거. 시작은 다 여기에요.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기본 원리는 뭐냐? 투과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봐. 어떤 X선은 이렇게 다 투과하고 어떤 거는 가다가 반만 통과하고 어떤 거는 가다가 거의 못하고 이게 뼈, 이게 지방, 이게 공기라고 생각을 하면 좀 나을 겁니다. 그럼 명도 차이가 있잖아요. 밝고 덜 밝고 어둡고 요걸로 접근하는 거야.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1895년에 발견된 X선은 진단의학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후 X선 사진 기술은 단면 촬영을 통해 입체 영상 구성이 가능한 CT로 진화하면서 해부하지 않고 인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로 발전하였다. 그러니까 얘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얘는 단면, 평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그게 입체로 다른 거. 이건 조금 더 정확합니다. MRI잖아. 이건 좀 더 정확한 거고요. 얘랑 얘의 결정적인 차이는 X선은 평면, CT는 입체. 첫 단락에 나와 있는 거예요. X선 사진은 X선을 인체 조사는 쏜다는 얘기입니다. X선을 사람 몸에 쏜다는 얘기예요. 쏘는 거고요. 투과된 X선을 필름에 감광시켜 얻어낸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X선을 쏘는 장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X선을 받는 검출 장치도 필요해요. 이거는 CT도 마찬가지야. 쏘는 거, 받는 거. 조사된 X선의 일부는 조직에서 흡수 산란되고 흡수하기도 하고요. 튕겨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쏘는 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도 있고 튕겨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조직을 투과하여 반대편으로 나오게 된다. X선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투과율은 공기가 가장 높다.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지 말고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쉽게 풀어 쓰는 연습을 해도 되게 좋아. 투과율이라고 하는 건 투과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쵸? 어디 보자. 공기가 가장 높아. 그 다음에 지방, 물, 뼈. 공기가 가장 높고 지방, 물, 뼈잖아요. 투과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뼈가 가장 덜 투과되죠. 뼈가 가장 덜 통과한다고 봐도 돼요. 이렇게 써놓고 계속 가는 거야. 어딨냐. 투과된 X선의 세기는 통과한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두께가 두꺼울수록 약해진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니네가 헷갈릴 수 있는 거야. 다시 볼게요. 투과된 X선의 세기예요. 투과된 X선의 세기는 누가 가장 강한 것이냐? 거기 나와 있죠. 투과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두께가 두꺼울수록 약해진다. 그러니까 세기는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공기,
지방, 물, 뼈. 이게 제일 세죠. 투과된 X선의 세기는 이게 제일 세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얘기야. 투과율은 투과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공기가 가장 잘 통과가 되는 거고 100% 통과가 됐으니까 세기도 세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뼈는 가장 덜 투과되니까 가장 세기가 약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공기, 지방, 물뼈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두께 쪽으로 가. 두께가 두꺼울수록 약해진다. 두께가 얇다. 두껍다. 그래서 이거는 공업용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X선을. 어떤 건물이 안에 뭔가 좀 깨진 것 같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뭔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X선을 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막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균열이 있으면 그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통과가 안 된대잖아. 만약에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10m다. 어떤 건물은 이게 1m다. 그러면 내가 이 안에 여기쯤 확인하고 싶으면요. 좀 세게 쏴야 돼요. 왜냐? 두꺼우니까 가다가 다 흡수가 되거나 사라지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만큼만 쏘아도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읽으려면 한 50만큼을 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강한 X선을 쏴야 그 안에 확인될 거야. 물론 사람은 다 비슷해요. 사람이 몸이 뭐 이렇게 배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커요. 이런 X선의 세기에 따라 X선 필름의 감광 정도가 달라져서 조직의 흑백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는 밝고 어두운 거밖에 안 돼요. 다른 건 안 돼. 그렇지만 X선 사진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들 간의 구별이 어려워서 X선 사진은 다른 조직과의 투과율 차이가 큰 뼈, 명확한 거, 살과 뼈 이 정도 이상 조직의 검사에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X선 사진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바로 CT이다. 이게 되게 좋은데 간단하기도 하고 명확하기도 하고 되게 좋지만 원리도 간단하고요. 근데 아쉬운 점이 뭐예요? 흑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나중에 한 여러분들 70, 80 되면 물론 니네가 70, 80 되면 나아지겠지만 누군가는 암에 걸릴 수 있잖아. 그럼 암이 거기 폐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요 정도는 명확하게 판단이 돼요. 공기랑 지방, 지방과 물, 물과 뼈 정도는 확실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방, 근육 아니면 세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물론 의사가 굉장히 실력이 좋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얘네들 차이가 잘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흑백 가지고는 명암 가지고는 얘가 이 지점에 암세포가 있는지 정상세포가 있는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돼요. 선생님 아까 풀 얘기했잖아요. 풀은 우리 폐에 어떻게 돼요? 폐가 이렇게 있으면 얘 대부분 공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물론 우리의 조직세포도 있긴 하지만 풀은 더 뚜렷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구별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같은 세포, 암세포와 정상세포 이 정도는 도저히 X선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X선을 찍어서 약간 좀 미심쩍다 그러면 뭔가 좀 다르긴 다르거든요. 미심쩍다 그러면 대형 병원 같은 데서는 암 진단할 때는 여기까지 가거나 여기까지 가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CT를 찍어 보거든. 확실하게 보려고. 근데 그렇게 보고 나서 이건 웬만하면 암인 것 같아 그러면 조직을 떼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직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서 약간 미심쩍은데 여기까지 가요. 이거는 거의 암인 것 같아. 하지만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어. 그러면 조직을 떼서 검사하는 거야. X선은 굉장히 간편하고요. 금방 확인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찍을 때도 찰컥하면 끝나잖아. 근데 장점이 분명 존재하고 비용도 좀 저렴하고요. 기계도 비교적 간단하고 그런데 흑백이고 단순 명암, 명도로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X선 사진 한계를 극복한 것이 바로 CT이다.
돼 있죠? CT 봅시다. CT. CT의 기본적인 원리는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를 좀 더 복잡하게 했다 뿐이야. 그래서 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투과가 많이 되면 진해지고 투과가 덜 되면 밝아지고 아니 거꾸로구나. 투과가 많이 되면 어두워지고 투과가 덜 되면 밝아지고 뼈는 하얗다. 그 개념을 잘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CT는 인체에 투과된 X선의 분포를 통해 인체 횡 단면을 영상으로 재구성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지금 얘가 쓰는 건 X선의 분포입니다. 분포예요. 얼마나 X선이 퍼져 있느냐, 얼마나 몸에 X선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건데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횡단면이라고 하는 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면을 CT로 읽어요. 그래서 입체라고 하는 거야. 요 면을 읽는 겁니다. X선은요, 요렇게 찍는 거죠. 요렇게 찍어서 이거를 퉁 하고 찍으니까 사진 찍었더니 이 사람의 폐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건데 CT는 여기를 찍어요. 한 면, 요 면을 찍는 거야. 요 면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요 면을 찍었더니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배에는 뼈가 별로 없으니까요. 지방이 많잖아요. 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사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위가 있으면 아침에 안 먹었다고 치면 여기는 구멍이 뻥 뚫려 있겠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부 비만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좀 진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게 CT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한 면을 찍었잖아. 그러면 내가 사람을 조금 내리든가 아니면 기계를 조금 움직여서 그 위를 또 찍을 수도 있죠. 이 면을 찍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켜켜이 쌓아보면 나무를 나이테 생각하면 돼. 나이테 하나 합치면 나무가 되잖아. 그런 개념으로 찍어서 입체화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횡단면이라고 보면 돼요. 자, 계속 갑시다. 기본은 X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중요한 말은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거에 핵심적인 단어가 뭐가 있냐면 자, 봐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CT는 X선의 분포를 활용해서 인체의 횡단면을 어떻게 한대요? 영상으로 찍는다가 아니라 재구성한다예요. 이게 X선하고 차이점들이야. X선은 그냥 X선이 통과한 거를 횡단면이 아니라 이 면이잖아요. 이 면이고요. 재구성이 아니라 그냥 검출할 뿐이야. 근데 CT는 한번 다 찍은 다음에 쫙 돌린 다음에 컴퓨터로 처리를 해야 돼요. 뭐예요? 그게 바로 재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CT의 핵심이야. X선하고의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CT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X선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횡단면은 이해했죠. 어떻게 재구성하느냐. 아마도 이 글은 뒤에 뭐가 나오느냐. X선의 분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얘기가 뒤에 이어질 거야. 그런 식으로 추정하면서 읽으면 되게 좋아요. CT 촬영기 한쪽 편에 X선 발생기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여러 개의 X선 검출기가 배치되어 있다. 이것도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CT는 X선의 분포를 활용해야 되니까 X선 발생도 해요. 근데 이거는 엑스레이하고 똑같아. 근데 X선 검출기가 몇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게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X선을 쏘잖아. 그러면
여기에도 검출기가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왜? 전 지역을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X선 발생기는 돌아가요. 발생기는 하나야. 하나가 처음에는 이쪽에서 찍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찍어서 얘한테 검출을 하게 해. 그 다음에 조금 돌아가, 발생기가. 그래서 얘한테 쏘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쏘고요. 얘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쏴요. 검출기는 하나야. 아니. 발생기는 하나. 검출기가 여러 개. 차이 이해합시다. CT 촬영기 중심에 사람이 누운 침대가 들어가게 되면 X선 발생기에 나온 X선이 인체를 투과한 후에 맞은편 X선 검출기에서 검출이 된다.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360도잖아요. 한 바퀴는. 그렇잖아? 근데 보통은 반 바퀴만 돌리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내면 이 길은 다 확인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도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낼 필요는 없죠. 그치? 절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180도짜리면 되고요. 찾아보니까 보통 1도 간격으로 찍는 건 없습니다. 물론 1도 간격으로 살짝 틀어서 찍고 하면은 굉장히 고해상도가 나오고 되게 좋은 게 나오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60개, 40개에서 60개 정도의 검출기를 사용한대요. 굉장히 많죠, 이것도. 한 4도, 5도, 3에서 6도 이 정도 간격으로 돌리는 거잖아. 축축축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T를 찍을 때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하나 찍어야 되잖아. 적어도 30장을 찍어야 돼요. 만약에 6도 간격으로 돌려도 적어도 30장을 찍어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도 추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달러 볼게요. X선 검출기로 인체를 투과한 X선의 세기를 검출하는데 X선의 세기를 검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죠? 엑스레이하고 똑같아요. 기본 원리는 같아.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이때 공기를 통과하며 감쇄된 양을 빼고, 자, 이것도 보세요. 헷갈리니까 적어줄게요. 공기를 통과하며 감쇄된 양은 제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배라고 치자고, 횡단면이야. 배입니다. X선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가 돼서 여기에 검출을 할 거면 여기랑 여기는 쓸데없잖아. 그래서 없애버린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쏜다. 그러면 이만큼하고 이만큼은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검출이 되어도 여기만큼의 공기랑 여기만큼의 공기는 빼야 어떻게 돼요? 순수하게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공기를 통과하면 감소된 양은 빼고 가고, 인체 조직만을 통과하면서 감소된 X선의 총량을 구해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헷갈릴 수 있어. 잘 봐. 여기서 검출을 보내지. X선을 발생을 시키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통과된 양이 있겠죠? 이만큼이 통과되겠지? 이거의 총량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것은 공기만을 통과한 X선 세기의 조직을 투과한 X선 차이를 계산하면 얻을 수 있다. 뭐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만약에 100을 쏘잖아요. 100을 쐈어. 근데 요만큼이 10이고 요만큼이 10이에요. 그 총량은 얼마예요? 80이에요. 내가 처음에 쏜 X선이 내 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과하면서 쓴 게 총 80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80이라는 총량이 계산이 됐죠. 이제 갈게요. 이를 환산값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한 양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환산값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80, 그 다음에 환산값은 특정 방향에서 X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돼 감쇄된 총량을 의미한다.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내가 100을 쐈더니 내 몸이 80만큼을 흡수하거나 밖으로 튕겨낸 거. 그래서 여기에는 도달이 안 된 거인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10 사라지고 10 사라진 거는 아예 빼고 보는 거야. 왜? 나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엑스레이 할 때는 이런 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평면적인 화면을 얻는 거니까 그냥 찍고 끝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왜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느냐? 나중에 재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향에서 얼마나 썼느냐? 그럼 또 봐봐.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쐈어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여기는 10이에요. 여기도 10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공기는 순수하게 10이라고 칠게요. 근데 내 몸속을 통과한 거는 봤더니 요 각도에서는 30이더라. 그러면 10, 그러니까 여기 60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기를 통과할 때, 이 면을 통과할 때는 80만큼을 썼단 말이야. 근데 이쪽을 통과할 때는 30만큼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은 뭔가 텅텅 비었다는 얘기를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방향은 두껍고 이 방향은 별로 안 두껍고 근데 배는 비슷하잖아. 그럼 어떻게 추정이 가능해요? 아, 이 사람이 이쪽 방향에서 무언가 지방층이 두툼한가 보구나. 요 두 개만 가지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여러 방향에서 하게 되면 그게 모양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80이고 30이면 이 사람의 뱃속의 지방은 이렇게 그림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요거구나, 요거. 이렇게. 지웁시다. 이렇게 지방층이 형성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의 앞쪽은 이쪽이더라. 이쪽이 앞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뱃속에 어딘가가 뭔가로 꽉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방향도 봤더니 이게 10이고 얘도 10이에요. 그럼 여기도 80이잖아? 그럼 이 사람의 몸은 완전히 지방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무 위험하죠? 그러면 당신 심각합니다 라고 평가가 내려올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야 계속. 이 값을 여러 방향에서 구하기 위해 CT 촬영기를 회전시킨다. 이제 돌렸어. 아까 돌린 건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동일 단면에 대한 각 방향에서의 환산값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컴퓨터가 단면 영상을 재구성한다. 이제 재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뭘 설명을 했지만 이제 이 과정을 컴퓨터가 복잡하게 재구성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볼게요. 환산값은 남겨놓고 기억해야 돼. 환산값. CT에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역투사 방식을 쓴다. 재구성에서는 역투사라고 하는 방법을 쓴대요. 역투사는 뭐예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투사는 투사인데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진은 다 찍은 거야. 더 이상 사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환산값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놨잖아. 이 각도 얼마, 이 각도 얼마.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뭔가를 투사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어딨냐. 역투사는 어떤 방향에서 X는 진행했던 경로를 거슬러 진행하면서 경로상의 환산값을 고르게 분배하는 방법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배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 단면 요 단면이 있는 거야. 단면이 있는데 내가 요 각도에서 이렇게 나갔잖아요. 30만큼 써먹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60, 얘는 10, 이렇게는 10, 10. 그러니까 요거는 80,
요거는 40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 80을 거꾸로 가면서 조밀조밀하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럼 편의상이에요. 편의상 요거를 10칸이라고 할게요. 10칸이면 다섯,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러면 10칸이니까 80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8씩 주면 돼요. 그러면 8, 8, 8, 8, 8, 8, 8, 8, 8이겠지? 다 8씩 주는 거니까 30이구나.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돼요? 10칸이니까 사람 동그랗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고 30이니까 3, 3, 3, 3, 3, 3 하나 지우고 3, 3, 3, 3,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전 방향에서 쌓이면요. 이 방향, 이 방향 이렇게 쌓이게 되면 다 찍은 거를 골고루 분배를 할 거 아닙니까? 다 찍은 골고루 분배를 하게 되면 여기는 뭔가 두툼할 수밖에 없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가 텅텅 비었으면 그것도 골고루 나눠주다 보면 또 가능한 게 되는데 이렇게 골고루 분배한다.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고르게 분배하는 방법이다. CT 촬영기를 회전시키며 얻은 여러 방의 환상값 경로도 역투사 더해 나가는데 이처럼 여러 방의 환상값도 더해진 결과가 역투사 결과값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11이 되겠지? 여기는 8, 8, 8, 8, 8, 8, 3, 3, 3, 11, 3, 3, 3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향에서는 뭔가 하나도 없었다. 이 방향에서는 뭐 여기에 80이 통과하고 10이다. 그러면 이 안에 결과값은 10이잖아요. 1, 1, 1, 1, 1, 1, 1, 1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맨 바깥쪽에는 여러분들 살이니까 피부, 그 다음에 지방 이런 거를 감안해서 컴퓨터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걸 통해서 영상이 재구성된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아마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재구성 값에 따라서 이처럼 여러 방향의 환상값들이 더해진 결과가 역투사 결과값이고요. 역투사를 하게 되면 뼈와 같이 감쇄를 많이 시키는 조직, 많이 흡수하거나 튕겨내는 것, 통과를 많이 못하는 조직은 여러 방의 값들이 더해지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조직에서 더 큰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잘 봐봐. 우리 X선에서는 뼈는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얘는 밝은 색이에요. 통과를 못하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80이 통과를 못하고 10만 통과를 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색깔은 그냥 찍었으면 흰색일 거야. 흰색일 테지만 이거를 거꾸로 여기다가 우리가 숫자를 막 넣어주고 막 넣어주면 얘네가 통과를 못했는데 그렇잖아? 80이 몸에서 흡수가 됐기 때문에 얘는 통과를 거의 못해서 흰색에 가깝잖아요. 근데 내가 재구성할 때 여기는 8만큼씩 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통과가 안 되면 더 진해지는 겁니다. 자, 요게 차이점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통과를 못했으니까 그냥 밝은 색이야. 통과된 게 없어. 내가 받을 게 없으니까 흰색이야. 근데 CT에서는요. 통과를 못한 걸 찍으면 흰색이지만 그 통과를 못하는 값을 계산을 해서 일일이 나눠주니까 통과를 못한 놈들의 숫자가 커지죠. 통과를 못한 놈들의 숫자가 커지니까 거기가 진해지는 거고요. 지금 봐봐. 여기에 전 지역을 찍었잖아. 전 지역을 찍었는데 이 안에 다 숫자 표시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하나 색깔을 넣게 되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뭔가 더 진한 색깔을 내가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1 정도의 차이도 미세하게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떻게 했냐면 봐요. 내가 0은 흰색, 1은
흰색이긴 하지만 여기에 한 20배만큼의 진한 흰색, 그 다음에 2는 노란색, 3은 붉은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1만큼의 차이밖에 없지만 명확하게 눈에 띈다고. 그러니까 아까 무슨 암세포, 정상세포 이거는 엑스레이에서는 판단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마음대로 넣기만 하면 돼. 1 차이를, 이 명도 차이를 한 30으로 하겠다. 환산하면 되거든. 아니면 5까지는 흰색으로 처리를 하는데 6부터 10까지는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명도 차이를 명확히 줘서 내가 하겠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총 천연색으로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50 이상은 노란색, 100 이상은 파란색,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깨끗하고 깔끔하게 눈에 확 띄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CT는 색깔별로 구분을 한다고. 아까 얘는 흑백이었고요. 얘는 색깔을 넣을 수가 있더라. 이런 차이도 있어요. 역투사 결과값들을 합성하게 되면 투과율의 차이에 따른 조직의 분포를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요. CT 촬영기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인체 여러 단면에 대한 촬영을 반복하며 어떻게 해요? 찍고 찍으면 이렇게 조합하여 입체 영상도 얻을 수가 있다. 됐죠? 이게 좀 니네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 원리는 X선이고요. 근데 이 역투사 방법이 꽤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원리는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CT가 일반화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한 40년, 50년 됐을걸? 1970년대인가 시작했다는데. 그리고 측정법을 개발한 분은 그 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측정법을 개발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나중에 노벨상 받고 막 그랬대요. 6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1번. CT 검출기 회전. 있죠? 이거 여기 있었잖아요. 회전시킨다. 여기 있죠? 그치? 그 다음에 2번. X선 사진의 흑백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수는 필요하지 않겠다. 그치? 얘는 역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찍으면 끝이에요. 3번. 조직을 투과한 X선의 세기는 조직에서 흡수하는 X선 세기보다 약하겠다. 자, 요거를 비교를 뭘 했냐면 조직 투과한 X선 세기랑 그 다음에 조직에서 흡수한 X선의 세기랑 이거랑 이거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 비교하는 거예요? 이 세기랑 요거잖아. 요 세기하고 비교를 하는데 야, 이거 비교가 될까? 물론 가능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비교를 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확인한 건 뭐예요? 흡수한 양이었다고. 얘는 통과한 양이잖아요. 양을 비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그래. 양을 비교했는데 얘가 더 크다. 그건 모릅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를 거야. 근데 그거는 몰라요. 근데 그 와중에 여기도 세기래. 아니야.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투과율이 낮은 조직일수록 투과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통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감소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4번은 앞쪽은 뼈라고 바꿔도 돼요. 뼈일수록 위치에 대응하는 역투사 결과값은 커지겠다. 얘 역투사 결과값은 커진다. 그래서 아까 뭐랬죠? 뼈는 진하게 표시된다 그랬잖아요. 답은 4번은 맞는 얘기예요. 역투사 결과값은 CT 촬영기에 구한 환산값을 처리하여 얻을 수 있겠다. 그쵸? 본문에 있던 얘기입니다. 답은 3번. 자, 마지막 7번하고 오늘 끝낼 건데 실제로 이거 평가원에서 냈을 때는요 7번이 훨씬 복잡했다고. 이거 약간 간략화한 거야. 보세요. 거기 보기에서 핵심은 얘는 정사각형,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직각 이등변. 직각 이등변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 일부러 문제 내기 편하게 하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죠.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요 가의 투과율은 나의 2배이다. 그러니까 가가 이걸 가라고 하자고. 아이고
가의 투과율은 나의 2배. 막 이런 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가의 투과율은 나의 2배야. 그럼 이거는 가는 나보다 더 투과됨. 더 통과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얘가 뼈, 얘가 지방. 헷갈리면 이렇게 뭔가를 대체해서 넣어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쏘잖아. 이쪽에서 이렇게 쏘게 되면 얘 투과율은 이만큼이 투과가 됐을 거야. 그 다음에 어디 있냐? 이걸로 갈까요? 잘 보세요. 자, 얘는요. 요거 2배가 요거잖아. 하나, 둘. 그러면 얘는 얘보다 2배의 거리만큼 통과가 됐잖아. 근데 얘가 투과율이 2배라면서 얘가 지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거 통과한 거, 이거 통과할 때 사라진 거, 만약에 이거 통과할 때 얘가 10만큼 흡수가 되거나 산란됐다. 그러면 얘는 여기는 5만큼 흡수되거나 산란되고요. 여기 5만큼 흡수되거나 산란되겠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 그리고 또 봐요.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도 통과했어. 이렇게 통과했어. 이렇게 통과하면 이만큼이잖아? 이만큼인데 요만큼 2배잖아.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크기만큼은 얘가 10이면 얘도 10이고 얘도 10이고 다 10만큼이에요. 이게 10, 여기가 10. 여기는 0. 여기는 이거 끝에야. 이렇게 0. 그러면 여기는 뭐 1, 2, 3, 4. 1, 2, 3, 4. 이거 그래프로 만들면요. 요겁니다. 요 지점이 이렇게 할게요. 이 지점은 0. 이 지점은 5. 여기도 10. 10이라고 했으니까 10, 10. 여기는 다시 0. 요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는 있지만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괜히 정사각형 직각 이등변을 준 게 아니라 이게 10이라면 얘는 5고 얘는 5야. 요거를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얘는 0이고요. 0이에요. 그쵸? 답은 1번.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가의 투과율은 나의 2배야. 그리고 요 조건을 준 걸 봤더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요 반이 똑같은 거니까 2배가 바로 요 2배인 거고, 투과율은 2배가 2배고, 결국에는 투과하는 건 양은 똑같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오늘 시간 딱 맞았죠?